오늘 모임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총선 지도위원 임명장 수여식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안기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뉘어 주신 봉투에는 모두 3장의 A4 용지와 지난 8월에 있은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A4 용지 첫 장은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요약한 것이고, 두 번째 장은 총선 지도위원의 역할이며, 세 번째 장은 회비 후원금 약정서입니다. 이 회비는 이미 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후원금은 이미 내신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내실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종료할 때까지 회비 후원금 약정서를 기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강락관 윗사람을 제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자유시민연합 총선 지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나는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자유시민연합 총선 지도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이 국민의 후보로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임명장 강도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동용순 이하 내용 알려봤습니다. 임명장 해운대구 박무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수영구 박재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해운대구 백태열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부산 진구 이정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수영구 정명섭 이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명장 중구 최명호 이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명장 중구 김조규 이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명장 진구 김철성 이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명장 남구 나용승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사 박근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사 손기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기장 신민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사 엄인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수영 유서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진구 이인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연재 이홍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연재 황동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동래 송영웅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총선 지도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최태열 대표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선 지도위원 임명장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에게 기대된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정당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유신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민자 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피지기라는 학습의 단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좌파의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겁니다. 좌파의 전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전략이 좌파의 기본 전략이고, 이 통일전선 전략은 언제 제시되었냐면은 레닌이 1902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1년 뒤에 있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레닌이 볼셰비키의 전략을 제시한 책이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책이에요. 그 무엇을 할 것인가의 책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바로 통일전선 전략인 것입니다. 레닌이 제시한 통일전선 전략은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전략입니다. 우리가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레닌이 1902년도에 저술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하나 있습니다. 짜르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자, 이거였거든요. 짜르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진영을 다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아놨다 해서 그 전에 차이가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 딱 모인 진영의 차이점을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누가 하느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전략은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진영을 자기들과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통의 무너뜨려 적을 먼저 내세우고 그 적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진영이 다 통합하고 모으는데 가장 핵심은 공산주의자들이 딱 들어쳐가지고 그들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당면한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적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적을 내세워가지고 그 적을 무너뜨리는 동안 또 모든 진영 하나 모으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적을 무너뜨리가는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핵심에서 결코 자기들의 전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핵심적인 그런 안명이 남았는데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는 언제 드러내느냐? 마지막 권력을 장악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정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인 것이고 그 전략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한 데는 다 증명됐어요. 모택동도 썼고 김일성도 썼고 베트남도 썼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통일전선 전략인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우파 진영을 하면은 주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의 주류 사회는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우리 대한민국 경우에 특히 야금야금 좌파 통일전선 전략이 실행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는 정점에 들어서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단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의 제3층부 그리고 민주당의 제3층부는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잘 잡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도 않습니다.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과 연방의 통일 이런 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이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우파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을 우리 우파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과 유사한 거의 대등한 전략을 우리 우파도 써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똑같이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세우는 건 뭐냐? 우파 대통합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파도 대통합하자 이거죠. 우파도 대통합하자. 자, 그래서 우리 우파가 지금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윤석열 정권의 성공, 이게 공통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우파가 모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우파라면 다 모으자. 다 모으자.
그게 우파대 통합이에요. 그거를 제외한 다른 작은 차이는 여기서는 다 논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뭡니까? 첫째, 종교죠, 종교. 기독교, 불교, 무신론자. 여기서 그 따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원분들에게 기독교 안 믿는 데 있어. 나가라 이럴 수 없잖아요. 여기는 오로지 윤석열 정권 성공 위해서 종교적 차이를 다 버리고 다 뭉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말고도 이런 작은 차이들이 많잖아요. 정당이 다르다. 뭐 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같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성공 위해서 우리가 딱 뭉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파 대통합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우파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세운 단체가 바로 여기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국민의힘 부산시 당사에서 자유시민연합을 창립할 때부터 자유시민연합은 용어를 쓸 때부터 우파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 이름을 쓴 거예요. 자유시민의 연합체. 그래서 이 자유시민연합체가 결국 현 단계에서는 뭡니까? 윤석열 정권 성공. 이게 최고의 목표인 것이죠. 이 목표를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개인이나 작은 단체로 흩어져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다 뭉치자. 다 뭉치자. 그래서 1차 목표를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은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에서 총 40개 선구가 있는데 선구마다 평균 1000명의 우리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4만 명이죠. 이 4만 명의 회원 명단을 우리가 확보하자는 거예요. 이게 내년 총선까지의 우리 단체의 회원가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도위원회라고 임명장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좀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4 용지 중에 총선 지도위원회 역할이 한 장짜리 있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은 첫째, 총선 예비 후보 공천 심사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는 얘기죠. 저희가 내세운 게 내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예비 후보들이 선거마다 서너 명씩 나올 건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중에 공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사전에 후보들을 검증하고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인물로 내세운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게 해달라라고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평가할 거냐? 세 가지를 평가할 거예요. 첫째가 지력. 그걸 알아야 된다지. 알아야 된다. 국회의원들 좀 얘기한 거 보면은 쏘리 텅텅 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고 국회로 보내자. 자, 뭘 알아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대한민국의 근대시에 대한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조선시대 말기부터 해가지고 일제시대, 미군정 시대, 그 이후에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그 이후에 여러 대한민국의 현대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국회에 간다? 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첫째, 지력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 역사 알아야 되고, 둘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소위 주의, 사상을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주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좌파와 이념 전쟁을 할 때 제대로 논리를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한국 현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점에 대한 사상에 대한 기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력의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전투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투력이 뭐냐? 좌파 싸운 흔적이 있나 이거죠.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 제대로 좌파 싸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안 보여요, 눈에. 그런 자들 싹다 이제 물러나고 제대로 좌파와 싸울 줄 아는 전투력 있는 인물을 우리가 국회로 보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을 평가할 것이고, 세 번째는 조직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조직력.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이 한 선구에 유권자가 15만, 20만 되는데 자신을 지지한 사람이 100명도 안 된다? 그럼 무슨 조직력이 있다고 나오면 적어도 자신을 지지한 사람이 몇백 명, 500명, 1000명이 치면 저 사람도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직력을 평가하고 하는데, 조직력의 평가는 앞으로 저희가 예비 후보들을 이제 면접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 취지를 알려올 건데요. 자기들이 우리 단체 취지에 공감하고 하면은 당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우리 회원가 시켜야 되겠죠. 회원가 시켜라. 몇 명가 시키면 보였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조직력을 평가할 것이고, 지력과 전투력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예 후보들을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인터뷰 해가지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심층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뭐 이런 거 인터뷰해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점수를 각 5점 만점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걸 보시고 5점 만점 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점 줄 사람도 빵점 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지도위원회 점수를 다 모아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국민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위원회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공천심사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마 예비 후보를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희가 부산을 비롯해서 볼게 전체 41시구마다 저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씩 다 있을 건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명함 돌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 뭐 방에서 눈치 보고 좀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각 선거구마다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서너 명씩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그런 정보를 좀 주시고 가다가 명함 주면 받아가지고 2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출마 예비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3. 총선 지도위원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할 지도위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산대 200명까지를 1차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혼자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내년 총선에서 그냥 혼자 투표할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겠다 하는 분들 있으면 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4번 보시면 유튜브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현재 자유시민연합 TV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앞으로 그 인터뷰도 바로 거기서 할 겁니다. 유튜브로 인터뷰하고 동영상을 올려서 전파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구독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도 자유시민연합 TV를 좀 구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5번 보세요. 5번 유튜브 이런만 붙이기라고 해놨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문자로 막 이렇게 보내보니까 문자로 뭐 수천 장 보내봐야 별로 성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성과 있게 하려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 A라는 사람 인터뷰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보내드리고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한테 최소 10명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인들 중에서 내가 한 10명 정도한테는 전화로 좀 하시달라는 얘기입니다. 보내줄 테니까 유튜브 봐라. 직접 봐라. 그래서 유튜브 연락망을 구축하는데 전화로 할 수 있는 사람 최소 10명 이상을 여러분들이 명단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번 보세요. 6번은 선거구의 연락망 구축을 해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총선이 각 공천을 하게 되면 이제 선거구별로 열심히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거 국민들을 좀 이렇게 독려하고 동원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연제구에 있는 사람 우리 우파 인사 최소한 내가 10명 이상을 직접 내가 전화하겠다. 그 연락망이 필요하겠죠. 연제구에서 예를 들어서 연제구 국민들 우리 자유시민연합에 한번 모이자. 옥내 집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문자만 보내갖고는 성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할 사람 한 10명 이상은 좀 연락망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번 이게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 휴대폰 안에 기본적으로 몇백 명은 다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정도 뭐 연락망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또 많은 분은 몇천 명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지지자는 여자신 우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아마 우파일 거예요. 윤석열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명단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100명 중에 확실한 좌파는 빼고 그러니까 좌파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좌파가 한 20명이 된다면 빼고 한 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다 이게 반대하는 사람은 뭐 빠지면 되니까 윤석열 정권을 우리는 지지하는 우파단체인데 이 자유시민이라는 단체에 당신 이름을 좀 올려도 될 건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나는 이름 올리고 싶다 하는 사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우파 단체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되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 모임, 이렇게 좀 알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 모임이 바로 자유시민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민연합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이라면 누구나 유권자라면 가족들, 친척들, 자식들 뭐 다 있잖아요. 다 윤석열 지지하는 우파 유권자다 이거죠. 그러면 다 모이자야 됐습니다. 다 모이자. 이름을. 그래서 다 이름을 이 단체에 난 이름 올리기 싫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빼야 되겠지만 굳이 그런 내 이름을 빼달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누구나 내 휴대폰에 들어있는 모든 우파 유권자를 다 명단을 올리자는 겁니다. 이 명단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회비나 원고만 처지이고 일단 이름을 올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부산 시민 명단만 한 7,000명 정도 명단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외국 시민 모임이 돼가지고 부산 시민만 한 7,000명 명단이 있어요. 제 휴대폰 속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표를 내년 4월 총선까지 불경에서 4만 명까지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별 평균 1,000명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국민의힘에 우리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속에 들어가 있는 우파 인사 명단을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구 그거만 있습니다. 그거만 이렇게 한번 좀 나눌 때 정리하셔가지고 좌파는 빼고 좌파 아닌 사람은 다 이번에 명단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비 또는 후원금 모금인데요. 이거는 강요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모임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은 회비 얼마, 후원금 얼마 이렇게 좀 해놨는데 회비는 월 1,000원 이상이거든요. 내가 1,000원만 내도 됩니다. 자기 스니까 만원 내시고 만원 내고 이왕 내시 배우 계시는 분도 포함해서 좀 적어주시고 밑에 후원금은 기왕에 내신 분은 빼고 추가로 내가 후원금 만원 내겠다, 2만 내겠다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모여야 우리가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선 지도의 역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